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광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담양을 갔더니 아주 딱 뭉쳐 있습니다. 이번에 담양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딸딸 뭉치 않자고 뭉쳐 있습니다. 4개 구군 중에서 영광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을 만들려면은 우리 영광에서 딸딸 뭉쳐야만이 영광 사람 국회의원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유권자 여러분, 다음 선거에는 무한히 영광으로 붙으면은 영광 한 편 합해봤자 무한 인구만은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 영광 사람 국회의원 만들려면은 한 표도 세지 않게 딸딸 뭉쳐야만이 우리 영광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도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신 유권자 여러분, 이번만은 우리 영광이 완전히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은 저는 영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열렬히 환영한데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손학규입니다. 민생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손학규, 이곳 영광에 김연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영광에 오니까 우리 이낙연 총리 생각이 나네요. 제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을 때 이낙연 총리를 당시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입니다만 이낙연 총리를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 손학규계였었던 김부겸 의원이 떨어져 나갔어요. 김부겸 의원이 자기가 사무총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당대표인데 우리가 당을 전부 다 화합하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호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선거운동은 김부겸 의원 당신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장 많이 했지만 사무총장은 호남을 대표해서, 제가 그때 가만 보니까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이 이낙연 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 사무총장을 만들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이잖아요. 도지사 선거 때 그때 이쪽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나왔고 저쪽 동부에서는 주승용 의원이 나왔는데, 주승용 의원이 그동안 오랫동안 도지사 선거를 해서 주승용 의원이 우세였었습니다. 그러나 저 손학규가 그동안 대통령 선거 준비도 하고 호남 쪽에 많은 기반이 있어서 호남 쪽에 있었던 손학규 지지 세력이 적극 이낙연 후보를 경선에서 밀어서, 여기 도지사 선거는 경선이 본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 당선되고 본선이 돼서 전라남도 지사가 됐고, 그게 기반이 돼서 지금 국무총리를 하고 국무총리 하면서 대권 후보 1위 후보로 올라서서 호남 국민들의 커다란 기대 속에 이번에 종로 선거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민생당에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가장 큰 몫을 차지했던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로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이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통합이 돼서 민생당이 됐는데 민생당이 전혀 존재감이 없으니 당신이라도 종로에 나가서 민생당의 존재감을 좀 알려달라. 민생당 인지로 가면 거의 0%에 육박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니 이낙연 총리를 내가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고 전남도지사를 만든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당의 대표로 민생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민생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하니까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니까 종로 출마를 고민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총리와 개인적인 인연도 그러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종로 선거에서 민생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민생당을 알리기보다는 민생당의 존재를 더 줄이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종로 출마를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영광 군민 앞에서 이낙연 총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영광뿐만이 아니라 전남, 호남의 기대주의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우리 민생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당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상임선대위원장 이낙연 후보와 사진을 같이 찍은 것을 명함에다 내놓고 프랑카드에 내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민주당의 후보는 호남 대통령을 이번 총선의 주제로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호남의 국민들은 좌절에 빠져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우리 호남 사람이 후보가 돼서는 절대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호남 이외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밀어야 후보 대통령이 되고 우리 호남 정권이 탄생을 한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당 대표 때 문재인 후보를 거부했었던 것,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문재인이가 나오면 그 지역 국회의원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을 보인 것, 그것은 노무현 정권 때 호남 올 때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가 다른 당의 다른 지역의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도 만들 때만이었지 그 뒤에 내가 뭐 호남 때문에 됐나, 호남 사람이 나 좋아서 찍어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오욕,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을 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되어서 이낙연 후보를 총리로 내세웠고 이낙연 후보 뒤에 정세균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제 문재인 정권 우리 민주당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 우리 호남 정권이다. 민주당이야말로 우리 호남 정당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에 전체적으로 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지금 미래통합당인 자유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2사람이나 만들어줬습니다. 전남 이정현, 순천, 그리고 전북의 정운천. 그 사람들 다 이제 호남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오직 민주당하고 민생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바람이 호남을 워낙 세게 휩쓸고 가는 바람에 우리 민주당의 민생당의 많은 후보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목포의 박지원 의원도 또 강진 자흥의 황주홍 의원도 다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북의 정동영 의원은 내거리 한가운데 나와서 오는 자들에게 넙죽 큰절을 하면서 저 정동영입니다. 정동영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자, 김대중 이래 정말로 모처럼 만에 15년 만에 호남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 우리 이낙연은 살리자. 이낙연 대통령 만들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낙연을 사무총장으로 이낙연을 전남도지사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낙연을 대통령을 만드는 것과 호남에서 전체를 국회의원을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십시오. 호남 전체에서 민주당 후보는 2사람만 당선됐습니다. 이곳 이 지역의 이계호와 전라북도의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들은 민주당 대통령을 뽑아주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누군가 하고 대통령이 누군가 하고는 그냥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전남, 광주, 전북에서 온통 민주당 국회의원만 찍어줬다, 제가 여러분께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호남 주민들, 이 정권에 의해서 그 순간부터 냉대받고 외면받고 멸시받을 겁니다. 저 사람들 우리 하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우리 때문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으셨습니까? 호남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호남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랜 기간 호남 사람이 대통령 후보 되면은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데 사람을 구하자. 저 손학규도 여러분들로부터 손학규 대통령 후보 만들자 하는 것이 6, 7년 전에 한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민주당의 당대표로 뽑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 또 정치학을 공부해서 옥스퍼드에서 정치학 박사 받고 서울에서 정치학 교수를 했던 사람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 호남 정치의 현실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전남, 전북, 광주에서 민주당으로 싹쓸이를 한다, 민주당 정권이 호남을 우습게 합니다. 정치는 견제가 있어야 되고, 견제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우리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 정권, 우리 정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다. 제대로 견제를 한다. 호남 사람들은 그렇게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보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 영광 주민들께, 호남 주민들께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호남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가 말이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나라 정치가 거대 양당의 싸움판 정치로 흘러서는만은 안 된다. 그래서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자. 우리도 독일과 같이, 유럽 나라와 같이 여러 당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타협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 발전시켜야 된다. 그것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부정을 하고 바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더니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또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번, 미래통합당 2번이 비례 후보는 아예 내지를 않고 지역구 후보 하나도 없는 비례정당을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표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뭡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 그때 여러 정당이 각자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하는, 이것이 민주주의고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저희와 함께 같이 했었던 안철수 대표, 이 양반은 당을 만들더니 아예 지역구 후보 하나도 내지 않고 비례 후보만 내고 있어요. 그리고서 혼자 여수에서부터 서울까지 홀로 뛰면서 표를 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홀로 뛰기 협회 회장 선거입니까? 정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마라톤도 같이 합니다. 근데 홀로 뛰면서 우리한테 표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는 드디어 본색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 표를 분산시키니 지역구 후보를 내지 말라,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역구 후보 내지 않고 비례 후보만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본색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이 본인은 나는 중도요, 나는 실용정당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제 그저께 드디어 나는 보수요, 나는 미래통합당의 이중대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전라남도 도민 여러분, 영광 국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전라남도 광주의 기본 정신인 민주주의를 여기서부터 살려야 합니다. 자, 우리 민생당, 우리는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결해서 싸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그 발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번 도의원 출신 김현관 기호 3번 민생당, 오로지 민생당의 기호 3번 김현관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기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정치를 하고 도의원을 2번이나 하면서 영광 발전에 누구보다도 애써온 지역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대중 총재님을 오랫동안 모신 민주당 정권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 김현관, 지금 영광이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영광 한평 장성 단양이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도자 김현관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 민생당입니다. 실용정당입니다. 중도정당입니다. 민생정당입니다. 민생당의 기호 3번
김현관을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입니다. 5.18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의 정신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총본산입니다. 이제 광주에서부터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의 경제와 민생을 북돋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해보십시오. 과연 지금 여러분들의 경제가 괜찮아졌습니까? 장사 잘 됩니까? 여러분들 자재 취직 잘 됩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인데 안고 가고 싶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거기는 정당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박근혜 적폐청산 이것에 대해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반성도 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5.18을 북한군이 600명이 내려와서 만든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안 되는 정당인데 민주당과 새로운 견제 세력으로 우리 기호 3번 민생당 우리 오로지 민생 오직 민생만을 앞세우는 민생당을 여러분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여기 기호 3번 김현관이 있습니다. 김대중의 후에 김대중을 도와서 대통령 만들고 김대중을 도와서 우리나라 평화의 초석을 다진 김현관 후보를 여러분들 꼭 이번에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